2005년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던 천연고찰 낙산사.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두 차례 보건불사로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화마의 고통을 극복하고 잿더미에서 대가람으로 변모한 낙산사를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꺼려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역사 힐링 투어와 생태 힐링 투어 등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하면서 힐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화쟁의 국회를 만들어가는 윤두현 의원에게 불교의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한 정책 입안의 소신을 들어봤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한국인을 위한 온라인 법회가 내일 열립니다. 달라이라마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은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획보도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이번에 소개할 사찰은 양양 낙산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낙산사는 지난 2005년 화마로 전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요. 시리에 빠지지 않고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잿더미에서 대가람으로 변모한 낙산사를 최승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인 양양 낙산사. 1340여 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국내 최고의 기도 발원처이자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풍광에 모든 관음상이 봉안된 보타전을 비롯해 많은 성보문화재를 갖추고 있는 천연고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마에 무참히 짓밟힌 낙산사는 전소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주지소임을 맡은 금곡스님은 화마에 뛰어들어 원통보전 건칠 관세음 보살님과 홍련암 관세음 보살님을 구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통보전에 계시는 보물 1362호 건칠 관세음 보살님은 저와 대종스님들이 무사히 모셔냈습니다. 그리고 홍련암에 관세음 보살님도 모셔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부처님들은 관세음 보살님 모두 무사하셨고 바람이 다시 역류해서 해풍이 불기 시작해서 홍련암 법당은 무사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격려로 지난 2007년 11월 1차 회항에 이어 2009년 2월 보건불사를 마치고 현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마의 고통을 극복한 낙산사는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불교 교양대학과 시민선방을 운영하며 지역민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했고 불암이나 교실도 열어 문화포교에 앞장섰습니다. 또 전방지역 군장병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열고 군포교에 매진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로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불자마을을 결성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던 지역민들에게 종교적 귀의처이자 삶의 후원처가 되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24시간 기도했고 정진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양양 지역에 계시는 불자님들이 늘 오셔서 함께 봉사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저희 천연고찰 낙산사가 다시 푸르름을 찾았고 또 전강마다는 그 아픔을 다시 승화시켜서 전화회복을 만들었습니다. 금곡스님은 은사인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무산복지재단을 통해 지역민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절, 불자들이 그리워하는 절, 낙산사에 가면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량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스승이신 설악무산 큰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마를 이겨내고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낙산사는
16년 만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며 복지와 포교에 앞장서는 지역 대표 대가람으로 변모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꺼려 하는데요. 여행을 가거나 혹은 나들이 갈 때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 금정구가 이러한 상황에 맞춰 비대면 투어를 진행합니다. 범어사와 홍법사 등 금정구 주요 관광지 27곳을 방문하고 스탬프를 받는 2021 금정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금정총림 범어사. 범어사의 주요 정각인 대웅전에 도착하면 모바일 알람이 울리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모바일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지역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금정구청이 마련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입니다. 금정구에서는 11월까지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관광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금정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3가지인데 한 코스마다 9곳의 금정의 관광 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를 완주하시면 27곳의 명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생태 힐링 투어 코스는 회동호를 돌아볼 수 있는 상현마을 광장, 두구동 연꽃 소류지를 비롯해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까지 금정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습니다. 하플 문화공간 투어 코스는 부산대 젊음의 거리, 금정부파크, 요산문학관, 킹스 아트필드 미술관 등 금정구의 젊음을 느끼고 문화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장소로 채워졌습니다. 종교, 역사 힐링 투어 코스는 불교, 가톨릭, 이슬람, 3대 종교를 돌아볼 수 있는 범어사, 홍법사, 오륜대 한국순교자 박물관, 한국이슬람 부산성원과 옛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걸었던 황산도 금정장원길과 금정산성 성문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범어사는 대웅전, 성보박물관, 선문화교육관 등 3개의 관광명소가 포함돼 있어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역사, 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 종교 역사 힐링 투어에는 범어사 대웅전, 선문화교육관, 성보박물관까지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범어사 비대면 스탬프 투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금정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스탬프 투어 앱 설치 후 명소를 방문하면 인증되며 코스별 완주 후 금정구 SNS 후기를 남긴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인근의 수영강과 회동호의 멋진 수변 산책로도 걸으시고요. 그리고 오륜동의 황토길도 걸으시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시는 멋진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생명살림도량 진주 약사정사가 칠석을 맞아 영가천도와 방생실천으로 백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약사정사는 14일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칠석과 백중 육제에 동참한 신도들과 함께 BTN 붓다회 법공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붓다회 전법위원을 맡고 있는 주지 진여 스님은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상 영가를 천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는 불자가 되자고 법문했습니다. 진주 남강변에서 물고기 생명방생을 진행한 약사정사는 백중 회양에 맞춰 한국에서 일하다 투병 중인 네팔 출신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달라이라마의 한국인을 위한 온라인 법회가 BTN 불교TV에서 생중계됩니다. 한국에서 전법 활동을 하고 있는 티베트 텐진 남카 스님이 거듭 요청에 열리는 이번 온라인 법회는 자비와 비폭력을 주제로 봉행됩니다. 남카 스님이 이끄는 한국의 티베트 사원 랍숨 쉐두림은 달라이라마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문은 달라이라마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14개 언어로 중계되며 BTN 불교TV도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로 생중계합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2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22차 강연은 보고서의 달인 백승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 대표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단행본 보고서의 법칙을 펴낸 후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 섭외 1순위로 꼽히는 백승권 대표는 강연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인 글쓰기와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접하는 보고서가 담아야 할 내용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에 대해 집중 강연합니다. 백승권 대표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으며 불교 동화집 시타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를 펴낸 불교 작가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윤두현입니다. (21대) 국회 이제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그 지역구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 많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대에 못 미칠지 걱정되는 마음도 항상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 저는 이제 그래 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의사당 건립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국민에게 잘 설명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전에 옮겼을 때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옮기면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발생하잖아요. 비교 형량 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의사소통, 기탄 없는 이 의견 교환,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제안, 국회법 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야당 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느 특정 정당이 이제 법을 일방 독주에 처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협치해라.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는요, 의석수의 다과보다는 그 의석수가 많고 적음보다는 민심, 국민의 뜻을 누가 잘 반영하느냐.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법사위원장을 그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은 무슨 국회법 개정,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결위원도 하고 계시는데 예.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늘 이제 형평성과 재원 문제를 따라다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책연구기관 KDI
지난 연말에 낸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지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살포적 성격이 좀 있는데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그 일정 부분 그 합의 처리된 데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자꾸 그 뭐 보편 복지 뭐 보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보편 선별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편 하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보편 타당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보태주는 게 타당한 일입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편 타당해야 될 일인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쫙 나눠주면 보편 부당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요한 부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교과서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쪽으로 가깝게 하기를 원하고요. 대선 예선 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20대 대통령 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는 있는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만들어가니까 앞으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큰일 하시겠다는 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고 그 정치인의 미래도 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 경선에 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경선 후보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이제 원지사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 예. 그 창립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예. 희망오름에 그 33명의 이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원외 또는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이래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2020년대 그 국민의 요구는 뭘까?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정치 지도자가 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거다.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정치인인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태산처럼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정책적으로는 제일 심한 게 부동산 폭등 바로잡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공정한 사회, 기회도 공정하게 주어지고 결과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평이 아닌 공정하게 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비전도 좀 제시하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그 희망오름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불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어떤 목표와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내 마음가짐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래 있을 텐데, 내 마음가짐은 정치는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그런 편견 없이 옳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래 화쟁이라 그러나요? 이 융통무예라 그럽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게 결국은 화합의 정치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이 정책적으로는 불교는 종교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유무형의 그 불교 전통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고 더 꽃피우는데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 화쟁의 정치 그리고 또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또 많은 역할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8월 17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